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선이 끝나고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대선 본경기가 시작된 건데 앞으로 정당 후보별 연대가 이뤄질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충청권에서 마지막 경선을 펼쳤습니다. 지난 6차례 경선에서 줄곧 선두를 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본선 레이스로 전환했습니다. 문안 후보의 양자 대결이 현실화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호남 경선에서 60%의 득표율을 보인 만큼 본선 레이스에서 호남 민심이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은 대세론으로 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 쪽은 비문연대 혹은 반문연대에서 그래서 호남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다지는 것이 과제일 수 있는 거고요. 홍준표 지사를 대선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은 첫 지역 선거 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차별화된 보수 진영의 후보로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선 레이스에서 보수 대연합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선 레이스가 불붙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후보들의 통합과 새로운 지지층의 연대가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의 소통 행사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까지 시장이 매주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광양 해피데이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해피데이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로부터 600여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300여 건을 해결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나선거구 정영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정에 따라 시 선관위에 권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3일 오후 법원 행정처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가 공식 통보됨에 따라 어제 순천시와 선관위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총 무게가 13,000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수치가 달랐고 해수부 발표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를 옮기는 데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는 모두 456축입니다. 한 축당 운송 능력은 40톤으로 설계됐지만 세월호 투입 현장에선 26톤으로 계산됐습니다. 안전율 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적용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낮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안전율을 적용하면 32톤까지 보죠. 최대로 정할 경우 26톤이고요. 적용 중량을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모듈 트랜스포터가 버틸 수 있는 총 하중이 이상합니다. 해수부는 13,000톤이라고 발표했지만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 수와 운송 능력 중량을 합해보니 11,856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법으로 13,000톤이 나왔는지 해수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해수부가 과연 인양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미수습자를 정말 제대로 찾을 의지가 있느냐, 이걸 항상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듈 트랜스포터 수급도 문제입니다. 456축의 운송 장비는 사흘에 걸쳐 나눠서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경상도.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한다면서도 동원될 모듈 트랜스포터 작업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세월호 전체 무게 재측정 결과 당초보다 1,132톤이 늘어난 14,592톤으로 나오면서 오는 7일 육상 거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군이 녹동항 인근 인공섬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고흥 녹동항 정비 사업의 하나로 연결다리와 바다공원 등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인공섬의 명칭 공모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다음 달 바다 불꽃 축제를 앞두고 음악회 등 인공섬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녹동항을 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미역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요즘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미역 부산물 처리 문제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미역 선별 작업에 어민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고흥산 미역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역 부산물은 어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미역 뿌리와 줄기 등 부산물은 전체 미역 생산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생태계 오염과 어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미역귀의 효능이 알려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크오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 몸의 중금속을 제거시켜주는 알긴산도 많고요. 특히 올해 1,200여 톤의 수출이 예정돼 지역 내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축과 전복 사료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도 높아져 지자체도 적극 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기 수매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던 어민들에게 환경 보존과 소득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미역귀. 골칫거리였던 미역귀의 변신이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에 상춘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영취산 진달래를 찾은 상춘객이 20여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해 도입한 셔틀버스 외에도 내년 축제부터 시내버스를 흥국사에서 돌고개 행사장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으로 인해 5.18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미국의 팀 셔록 기자가 광주로 와 진실규명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이 폭로해 5.18 당시 미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던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광주에 왔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셔록은 전두환 씨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을 5.18의 희생자로 표현한 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셔록은 그동안 전두환 씨를 필두로 한 신군부와 미국 정부의 관계, 특히 5.18 당시 전두환 씨의 움직임 등을 깊이 추적해왔습니다. There were troops under his command that did all the shooting and killing. And so it's impossible to understand how he could be a victim. 셔록은 발포 명령자에 대해선 미국 문서를 통해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헬기 기총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의사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모아온 3,500쪽 분량의 59개 미국 기밀 문서를 지난 1월 광주에 기증한 셔록은 앞으로 2달간 광주에 머물며 진실 규명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Is to work with, Korean, reporters and people who live here and researchers in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se documents. So we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 Korea, what wa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a full picture. 셔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번 5.18 연구를 통해 미국의 오판을 미리 방지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40mm로 흠뻑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은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 14도로 어제보다도 약 7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대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도 모두 씻겨 나가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1.6도, 대구 12.5도로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창원 16도 안팎에 머무는 등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